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2장 신호와 디지털 정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의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2장 신호와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요, 바로 신호와 정보입니다. 신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적절하게 예를 일단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선생님 지금 땀이 조금 납니다. 그리고 몸을 조금 떨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조금 붉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신호죠. 땀이 나네? 열이 오르네? 몸이 떨리고 있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아하! 선생님은 감기에 걸렸구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정보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이제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빛, 소리, 열, 힘, 압력 등 여러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도 있을 거고요, 소리도 있을 거고요, 열도 있을 거고요, 어떤 압력도 있을 거고요, 떨림도 있을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정보란 무엇이냐? 바로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아하, 감기에 걸렸군요, 몸살에 걸렸군요, 바이러스에 걸렸군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바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와 정보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정보라고 했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태양은. 자,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을 하죠.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은 그 태양에서 오는 빛들을 열심히 분석하면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온도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도 알 수 있고요. 온도를 알면 또 광도라든지 이런 다 엄청난 많은 물리량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 빛 신호를 분석을 하고 정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돌고래가 낸 초음파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먹이에서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그걸 시간을 측정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하, 저기에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하는 정보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호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공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바로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날로그 감성이다. 아날로그 감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디지털 감성은 또 무엇입니까? 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속적인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가 거의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신호는 무엇이냐?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노트북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이 될 때 오롯이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로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노트북에서 다시 선생님 목소리가 재생이 되는 것은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디지털 신호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의 0, 0, 1, 1, 1, 1, 0, 0 이런 신호들 자체는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내가 듣고 느끼고 보고 하는 모든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다. 디지털 신호는 마치 딱딱 끊어져서 얘네들이
0과 1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 이런 형태들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정보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날로그 신호는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거의 보세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가 바로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얘들은 빛, 소리, 열, 힘, 압력, 지진파 등 그냥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점은요, 얘네들이 끊김없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목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목소리가 과연 진짜 목소리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듣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요. 연속적인 값이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게 단점이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은 지금 여기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각지 어딘가에 있겠죠. 아주 멀리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확성기를 들고 얘들아 수업을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선생님의 이 목소리라고 하는 소리의 정보가 여러분들 그 멀리 있는 데까지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송되거나 저장될 때 얘네들은 손상되기가 쉬워요. 주변의 어떤 잡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신호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기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전자기기에 디지털 신호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리량이 얘네들은 불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불연속적이고요. 자, 예로는 모스 부호고 있죠. 띠 뭔지 몰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호들, 뚝뚝뚝 끊겨져 있는 신호들을 바로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계에서 숫자로 시각을 딱 표시한 거 있죠.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것들은 그냥 쭉 연속적입니다. 아주 스무스하죠. 그런데 13, 10, 0, 1분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건 그 중간중간에 연속적인 것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신호를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거죠. 컴퓨터와 대부분의 통신에 사용하는 것은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0과 1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 과정은 뒤에 부분에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의 목소리가 전자기기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전자기기에 플레이를 누르면 어떻게 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목소리로 변환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신호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클릭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 클릭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똑같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장점은 안정적인 전송 및 저장이 가능하다. 계속 리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녹음을 된 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클릭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송 및 저장이 가능하고요. 저장과 전송이 빠르고요. 정보들을 이제 압축해가지고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리는 그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목소리랑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현장감이라는 표현을 하죠. 현장감.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 굉장히 선생님 목소리 나긋나긋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목소리는 지금 현장감 있는 목소리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디지털 정보에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딱딱 끊긴 어떤 정보들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궁금하죠?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점은요. 아날로그 신호를, 그러니까 선생님의 목소리를 지금 선생님이 녹음을 하고 있단 말이야. 녹화를 하고 있으면 영상 기기에 저장이 돼야 되죠. 그 저장이 될 때 바로 일부 정보가 손실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컴퓨터의 0과 1이라고 하는 정보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정보로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전자기기에서 또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스피커라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표준화고요. 두 번째 단계가 양자화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부호화입니다. 각각 어떤 단계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표본화는요. 이게 굉장히 스무스하죠. 정보가 스무스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정보가 이제 딱 들어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 정보가 딱 들어가죠. 자, 이 정보가 그런데 이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인 정보가 모두 다 저장 매체의 한계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 다 모든 정보들이 저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얘가 딱 인식하느냐? 0.01초 단위 또는 0.1초 단위에 있는 그 정보들만 가지고 와. 얘가 샘플링이에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 여기에 있는 정보, 여기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와라. 연속적이지 일단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얘 정보 가지고 와. 얘 가지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표본화입니다. 그럼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0과 1밖에 인식을 못한다고 했죠. 0과 1밖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밖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정수값으로 변환을 해요. 자, 얘가 2.12야? 그럼 2야? 땡. 얘가 3. 얼마야? 얘 3이야? 얘 4. 얼마야? 4야? 이렇게 가까운 정수값으로 일단 변환을 해야 마지막 단계인 부호화를 한다는 겁니다. 2야? 그러면 이진법을 통해 가지고 1, 0이라고 하는 정보가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들아 할 때 굉장히 높은 소리는 정보량이 많은 겁니다. 그 큰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4에 해당되는 100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들아 하는 이 낮은 소리, 진폭이 작은 소리는 0, 1이라고 하는 0, 1은 꼭 아니고 우리가 이제 1이라고 하는 우리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양자화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부호화를 해야 돼요. 바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1이라고 하는 것은 0001, 2라고 하는 것은 0010, 3이라고 하는 것은 0011 이렇게 부호화를 해서 저장 매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얘네들이 스피커로 장치가 이제 바뀌어져서 아날로그 신호로 나가잖아요. 스피커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디스플레이, 빛의 형태로 어떻게 나간다라고 하면 밝기가 밝네, 밝기가 어둡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장 매체가 되어 있는 얘 컴퓨터도 001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을 뜻하는 거지 얘가 빛인지 뭔지 어떤 신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시 나가는 스피커,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또 다른 기기들을 통해서 정보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왜 일부 손실이 됩니까, 선생님? 일부 손실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연속적인 값이 있는데 연속적인 값들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가지고 일단은 정보들을 딱딱 떼오죠. 이 구간의 정보대와 이 구간의 정보, 이 구간 정보를 일단 먼저 떼오면서 일부가 손실이 돼요. 자, 이 손실이 되어가지고 실제 정보가 이제 이 점선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들을 딱딱 가지고 오죠. 이 가지고 온 것들을 연결을 하면 당연히 원래의 정보와는 조금 다른 정보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센서와 디지털 정보의 활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센서가 있고요. 빛을 인식하는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연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소리가 크네? 전자들 이동 빠르게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높다. 높으니까 얘네들의 수치가 더 큰 숫자로 얘네들이 부호화가 되어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빛이 조금 약하네? 그러면 전자들의 움직임이 적다? 전기 에너지가, 전기 세기가, 전류가 좀 약하네? 그러면 약한 양만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환해주는 장치가 바로 센서다. 자연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센서라고 하고요. 이 센서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다음에 8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의 종류와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센서의 종류와 활용에는 광 센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속도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사한 인간의 감각기관과 활용 여기 정리를 잘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각각의 센서들이 어떻게 작용되는 원리는 하나하나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디지털 정보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온라인 교육에도 이렇게 잘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현장 강의가 꼭 아니더라도 온라인 강의로도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왜? 바로 이러한 우리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의료도 있고 과학 연구 등등등의 여러분들 이것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신호가 무엇인지, 디지털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것, 어떤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누가 해주는 것이다? 센서가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